전남소방본부 진우창 교수께서 연기를 읽어라 현장을 위협하는 FGI를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현장을 위협하는 화재 특수현상에 대해서 강의할 화재 대응 전문교관 진우창입니다. 안전! 네, 이번 차 시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QR코드를 찍어주시고요. 카오스로 접속해 주세요. 네, 벌써 많은 분들이 빠르게 들어와주고 계시네요. 퀴즈입니다. 3, 2, 1. 지난 시간 학습 내용 중 화재 현장에서 발생할 경우 가장 큰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화재 특수현상은 무엇일까요? 빠르게 정답을 적어주세요. 백드래프트 플래시 오버, 정답은 백드래프트. 잘 기억해주고 계시네요. 우리 패들렛에 올려진 지난 실습 영상 다시 한번 관찰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시뮬레이터의 문을 열자마자 불길이 솟구쳤습니다. 소방관이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해 문을 열었을 때 유입된 공기가 되돌아 나오며 엄청난 충격과 압력파를 발생시키는 백드래프트 현상이었죠. 하지만 최근에 우리 현장대원의 목숨을 앗아가고 현장을 위협하는 또 다른 화재 특수 현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 보도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된 15년차 베테랑 소방관 10대 소방관이 건물에 뛰어들었던 소방대원 2명이 119 구조대장인 소방관 1명이 연락이 두절됐던 소방관 3명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막대한 양의 검은 연기가 거세게 뿜어져 나옵니다. 뿜어져 나오는 농약. 안튼다니까 연기가 갑자기 막 올라오고. 당시 건물 내부에 있던 가연성 가스 연기 폭발 때문인 것으로 소방관 3명이 순직한 사고의 원인은 가연성 가스가 급격히 폭발하는 연기 폭발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1년 쿠팡 화재, 22년 경기 물류센터 화재, 24년 문경시 육가공 공장 화재. 이 사건들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바로 가연성 가스의 폭발이 원인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연기라고 말하는 이 가연성 가스는 왜 폭발했을까요? 불이 나면 당연하게 발생하는 연기는 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은 우리의 주거 환경 속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원목 가구 위주의 공간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양한 공간, 다양한 소재의 상품을 사용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의자, 책상, 소파, 커튼, 전부 2차 가공을 통한 석유화학 제품들입니다. 이렇듯 우리 주거 환경은 급격한 속도로 바뀌어왔습니다. 이 말은 즉슨 우리의 화재 환경 또한 급격하게 바뀌었단 말과 동일합니다. 화면을 보시죠. 과거와 현재의 화재 환경의 차이를 보여주는 실험 영상입니다. 1번 방은 천연 소재로, 2번 방은 석유화학 제품의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이번 방에선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며 대량의 연기가 분출되는 게 관찰됩니다. 우리는 이 현장을 위협하는 연기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FGI의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연기 지표를 통해 화재 현장의 특징과 위험도를 분석할 수 있다. 세 번째, 연기의 위험성을 예측하여 안전한 현장 활동을 자신 있게 수행할 수 있다. 여러분들 오늘 교육을 마치시고 나면 이 화재 특수 현상인 FGI를 이해하고 연기 지표를 통해 화재 현장의 위험성을 예측하여 안전한 현장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화재 현장에서 어떤 요소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기 또한 불만큼 위험하다는 사실 알고들 계셨습니까? 연기에 불이 붙을까요? 붙습니다. FGI,
Fire Gas Ignition의 약자입니다. 직역하면 화재 가스 발화.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가연성 가스의 발화, 즉 연기에 불이 붙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가연성 가스의 발화, 어떤 현상이라고요? FGI 현상. 좋네요. 오늘 학습 태도가 아주 좋습니다. 연기는 불에 붙습니다. 그러므로 연기는 가연물입니다. 이 중요한 내용 오늘의 교육 슬로건으로 만들어 함께 외쳐볼까요? 연기는 가연물이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연기는 가연물이다. 그러면 이 가연물은 어떻게 발생할까요?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열에 의해 부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연기는 이 부력에 의해서 수직으로 상승하게 되죠. 하지만 천장이나 장애물을 만날 경우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수평으로 이동합니다. 복도나 통로를 통해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 두껍게 쌓이게 되죠. 일정 온도에 도달하거나 점화원을 만나게 되면 빵! 하고 폭발합니다. 연기는 가연물입니다. 높은 온도에 도달하기만 해도 화재 확산에 의한 점화원을 만나도 날리는 불티, 비산에 의해서도 쉽게 불에 붙습니다. 이 연기 어떻게 불에 붙는지 제가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두껍게 쌓인 연기가 흘러나와 곧 점화원과 접촉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폭발합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구획된 공간 내 두껍게 쌓인 연기는 언제든지 불이 붙을 수 있는 가연물이란 사실. 오늘의 슬로건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연기는 가연물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연기를 시야를 방해하는 장애물 정도로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인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연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란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화재 현장으로 출동해 볼 겁니다. 전부 눈을 감아주시겠습니까? 현장 도착 5초 전 4, 3, 2, 1 눈을 떠주세요. 무엇이 보이시나요? 연기는 현장 도착 전후로 가장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지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연기 지표라고 합니다. 연기 지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연기의 색깔, 부피, 속도. 그 첫 번째, 연기의 색깔입니다. 연기의 색깔은 흰색, 검은색, 황색으로 구분합니다. 화재 초기에는 열에 의한 가연물의 열분해로 흰색의 연기가 관찰됩니다. 점점 화재가 확대되는 화재 중기엔 연기량은 많아지고 산소는 줄어들어 불완전 연소가 발생하는데요. 이때 생긴 그 흐름이 검은색 연기를 만들어냅니다. 재밌는 사실은 목재 화재의 경우엔 목재에 포함된 타르가 분해되며 황색 연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화재 말기는 어떨까요? 화재는 점점 수그러들지만 건축물 내 축적된 열에 의한 열분해로 옅은 흰색 연기가 관찰됩니다. 우린 이렇게 흰색, 검은색, 황색에 따라서 화재 진행 단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현장 대원에게 화재 진행 단계를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재의 강도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건축물 붕괴를 예측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돼주기 때문이죠. 연기 지표 두 번째, 연기의 부피입니다. 연기 부피는 연기 발생량이 많고 적음으로 구분합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규모와 가연물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죠. 만약 연기 발생량이 많은 화재 현장이라면 그만큼 큰 규모의 건축물일 확률이 높고 화재 지속 시간이 길어 잠재적 위험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월 현장 대원 2명이 순직했던 문경시 화재 현장입니다. 현장 대원 2명이 문을 열려는 찰나 대량의 연기가 폭발했습니다. 폭발의 원인은 샌드위치 패널, 즉 스티로폼으로 만든 건축물의 단열재였습니다. 스티로폼 단열재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죠. 연소 시에는 이런 탄화수소 계열의 가연성 가스를 내뿜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이러한 사례처럼 대량의 연기가 분출되는 화재 현장엔 FGI, 화재 특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현장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연기 지표의 마지막, 연기의 속도입니다. 연기의 분출 속도는 화재 진행 단계를 예측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화재 초기엔 연기량이 작아 느린 연기의 움직임이 관찰되지만 점점 화재가 확대될수록 연기량은 많아져 빠른 분출 속도를 보이게 됩니다. 건물 내 진입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낮은 자세로 연기 움직임을 잘 살펴보면 화점과 가까운 연기는 부력에 의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화점과 멀어진 연기는 부력이 감소해 느린 움직임이 관찰됩니다. 이러한 연기 움직임을 잘 관찰하면 화재를 신속하게 발견해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있는 공간에 순식간에 연기가 가득 찬다면 곧 화재 특수현상이 발생할 징후이므로 신속하게 탈출하셔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화재 현장의 위험성을 예측하는 연기지표 3가지를 배워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화재 시뮬레이터를 통해 연기지표 실습해 보겠습니다. 실습에 참여를 도와줄 교육생이 필요한데요. 제가 패들렛을 보니 지난 시간에 우리 사조 조장이 촬영을 정말 재밌게 해줬더라고요. 우리 사조 조장은 앞쪽으로 안전장비를 착용하시고 앞쪽으로 나와주십시오. 저 또한 안전장비를 착용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들 학습지 받으셨나요? 네, 우리 실제 화재를 구현해보고 우리가 FGI의 메커니즘과 연기지표와 함께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스크린을 바라봐 주세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획된 공간이 있는 건물의 인면도입니다. 오늘 사용할 가연물, 문경시 화재 폭발의 원인, 스티로폼입니다. 연소 시에 아주 지독한 가연성 가스가 나는 녀석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 1차 시에 배웠던 연소 이론도 떠올려 보면서 같이 연기의 움직임 잘 관찰해 보세요. 자, 우리 교육생, 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연기는 어디로 이동하게 되죠? 부력에 의해서 수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연기는 최초에 부력이 발생하고 연기는 수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천장이나 장애물을 만날 경우 연기는 어디로 이동하게 되죠?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수평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수업에 잘 참여해 주셨네요.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복도나 통로를 통해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화재가 없는 공간까지 연기는 이동합니다. 이 연기, 시간이 지나면수록 어떻게 될까요? 두껍게 쌓이면서 체류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두껍게 쌓인 연기, 상당히 위험해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 연기의 위험성 어떻게 예측할까요? 연기지표를 적용합니다. 여러분도 학습지에 저와 함께 연기지표 그려보겠습니다. 자, 연기의 색깔은요? 흰색의 가연성 가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흰색의 가연성 가스는 화재 초기에 관찰되네요. 연기의 부피는 어떤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연기 발생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점점 많아진 연기 발생량, 잠재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 연기의 속도는요? 화점실에서 연기의 속도가 빠르고 복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이동하는 것이 관찰됩니다. 네, 화점의 위치까지 발견해 주셨네요. 화점과 가까울수록 연기의 속도는 빠르고 멀어질수록 느린 움직임이 관찰됩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걸 보아 화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연기지표 종합해보면 흰색의 가연성 가스가 충만한 잠재적 위험이 높은 현장이란 판단이 됩니다. 이 연기, 불꽃과 접촉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추가적인 불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문이 있는데요. 이 문을 우리 교육생이 열어서 연기와 불꽃을 접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육생이 문을 잡아주시고요. 문을 열어주세요. 문 개방.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가연성 가스의 발화, FGI 현상이었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가장 가까이서 관찰한 소감이 어떠세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셨군요. 네, 오늘 실습을 통해서 연기도 불만큼이나 위험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됐고 앞으로 현장 활동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현장 경험이 없어서 두려움이 있으셨던 여러분도 FGI의 메커니즘과 연기지표 적용하면 안전하고
자신감 있게 현장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실습에 참여해준 교육생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다시 한번 느린 화면으로 FGI 현상 관찰해 보겠습니다. 두껍게 쌓인 연기가 순식간에 폭발합니다. 실제 화재 현장이었다면 정말 큰 인명피해를 유발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위험성 여러분들은 알아차리고 예측했습니다. 자, 오늘의 이 영상 하이라이트는 제가 패들렛에 올려둘 테니 우리 복습이 필요할 때 꼭 참조해서 사용하세요. 이제 학습 정리입니다. 오늘의 교육 슬로건 함께 외쳐볼까요? 자, 연기는 가연물이다.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가연성 가스의 발화, FGI 현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발생했나요?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열에 의해서 부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연기는 수직이동, 수평 이동을 통해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며 두껍게 쌓이게 되죠. 일정 온도에 도달하거나 점화원을 만나게 되면 빵! 하고 폭발했습니다. 그럼 이 위험성 어떻게 예측할까요? 연기 지표를 적용합니다. 연기의 색깔, 부피, 속도를 분석합니다. 먼저 연기의 색깔입니다. 화재 초기의 흰색, 중기의 검은색, 말기의 옅은 흰색을 통해 화재 진행 단계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연기의 부피입니다. 연기 발생량이 많고 적음을 통해 잠재적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연기의 속도입니다. 연기의 분출 속도를 통해 화재 진행 단계를 예측하고 더 나아가 화점의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학습 효과를 알아볼 형성평가 퀴즈입니다. 화재 현장의 연기는 불에 붙을까요? 자, 머리 위로 OX 하나, 둘, 셋. O! 정답입니다. 연기는 불에 붙습니다. 그러므로 연기는 가연물입니다. 오늘의 교육 슬로건이었죠. 두 번째 퀴즈입니다. 실제 화재 현장의 영상을 보고 연기 지표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매우 짧기 때문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자, 연기 지표 적용해 보겠습니다. 연기의 색깔은요? 검은색 연기, 화재 중기 이상으로 관찰되네요. 연기의 부피는요? 자, 많은 분출량은 잠재적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 연기의 속도는요? 빠른 분출 속도, 화점까지 가까워 보이네요. 곧 화재 특수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는데요. 결과는요? FGI 현상이었습니다. 잘 관찰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연기 지표를 통해서 화재 현장의 위험성 잘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험성 어떻게 대응할까요? 다음 차시 학습 예고입니다. 구획실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3D 주수기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펄싱, 페인팅, 펜슬링. 먼저 펄싱입니다. 공간 내 가득 차 있는 연기의 온도를 떨어뜨려주는 펄싱. 그림 그리듯 물을 뿌려 가연성 가스의 발생을 억제시켜주는 페인팅. 펜초기의 형태로 물을 던지듯 뿌려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는 펜슬링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은 세 가지 주수기법을 통해 구획실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3D 주수기법까지 모두 배우시고 나면 이 화면에 나오는 팀전술 종합훈련탑에서 6인 1개조로 팀을 꾸려 팀전술 시나리오 훈련을 펼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습과 숙달은 필수적이겠죠. 자, 오늘 퀴즈를 못 맞췄던 교육생도 그리고 오늘 궁금증이 있는 교육생도 패들렛을 통해서 꼭 복습하시고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번 낯선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그리고 그곳엔 숨겨진 위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전한 현장 활동을 하기 위해선 정확한 상황 판단을 통해 그 위험성을 예측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측하며 대응하는 안전한 현장 활동, 그것이 나 자신과 우리 동료, 국민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교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 교관 진우창이었습니다. 안전! 네, 전문 직무 분야 마지막 발표자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제 이어서 심사위원 질의응답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일단 강의 잘 들었습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그냥 궁금한 거는요. 제가 오늘 이제 실습도 잘 봤는데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앞에 팀에서 한 실습이랑 이제 내용은 되게 유사한데 서로 좀 다른 교보제를 가지고 실습을 하신 것 같아요. 그 강사로서 이제 실제 강의를 하실 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교육생들한테 가장 주안점을 두시면서 본인이 강의를 하는 어떤 포인트, 그 다음에 어떤 본인의 어떤 강의의 어떤 스킬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강의를 할 때는 일단 지금 저희가 60명 정도의 교육생을 이루고 있는데 이 직업이나 나이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자들이 좀 이질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편향되지 않게끔 적절하게 이제 좀 팀 분배를 해서 그 팀 구성 안에서 좀 관찰 학습을 하고 상호작용으로 좀 협업하면서 이 유대관계를 쌓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교육할 때 이 교육 스킬 같은 경우는 이 몰입감을 유지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끔 계속 이 강의 시간에 실습과 이 참여형 으로 좀 유도를 하게끔 그런 교육 도구들을 많이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강의인데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현장 실습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이제 맞습니다. 이론이라든지 이런 강의를 통해 가지고 학습한 내용들을 현장에서 다시 어떻게 리마인드를 하시는지, 한마디로 어떻게 연결을 시키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지금 4차 시에 있는 이 시뮬레이터를 활용하게 되면은 저희가 1시간 반 동안 구성을 하게 되는데 약 50분 동안의 실습 시간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팀별로 실습을 하고 실습 시에 작성을 하고 하는 동안 저희 교관들이 이 순회 지도를 하면서 이 관찰지를 잘 체크를 하고요. 끝나고 나서는 또 수거를 해서 또 오류가 있는지 부분도 체크를 하고 이제 피드백을 해드리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이 팀 전술 시나리오는 이제 목표 기반 시나리오의 이제 꽃으로 마지막에 주제를 던져뒀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피드백하는 식으로 체크리스트를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이제 현장 실습은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가서 현장 실습이 진화하는 마지막 실습. 시간에 이 아, 3D 네. 주수기법을 해서 이 저희 소방학교에 이 화재 훈련을 구현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실제 경험에 있는 경험을 최대한 가까이 체득할 수 있게끔 구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로 질문 사항이 없으시다면 여기서 질의응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